안녕하세요. 퇴직금지킴이 농어퇴직금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뉴스를 보다가요.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.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연끌을 해서 서울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은데 제가 노원에 가면 어떨까요?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게 지금 한 1, 2년 전과 정말 많이 지금 달라졌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같이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셋 중 하나가 지금 실종됐다고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 이제 나온 주택들 한번 보세요.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많은 상위 5개 자치구래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도봉, 금천, 중랑, 노원, 강북. 근데 요렇게 되는 거죠. 요렇게. 어.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지역은 서울의 거의 끝 지역이다. 서울의 끝 지역이다.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은 거의 쳐다보지를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. 굉장히. 이 기준이 지금 자료가 보니까 2021년 6월 25일 기준이거든요. 근데 자료가 이제 부동산 114에서 나온 건데 자, 여기 보시면은 어, 이게 지금 참 심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, 여기 한번 보면 올 들어 상반기에만 서울 중저가 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아파트 세 채 가운데 한 채가 증발됐다. 그러니까 뭐예요? 6억 이하 아파트가 지금 씨가 말랐다는 거죠. 왜? 집값이 하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이 내용은 뭐 크게 뭐 볼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, 뭐 전철 라인으로 쭉 보자면 지금 뭐야 끝이 전철 라인을 띄울까요? 그건 뭐 그냥 전철 라인 띄우지 않고 도봉이면은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. 쭉 보시면 노원 이게 뭐 전철 호선별로 다른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본다면 도봉 그다음에 의정부 쭉 가면 이제 뭐 양주 뭐 여기서 나뉘죠 뭐 이렇게 쭉 가면 포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이제 전철 노선이 있지만 이제 노원이라고 하면 약간 드는 이미지가 있어요.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도봉이 지금 54%잖아요. 노원이 39%고 금천은 이 지역은 아니지만 이 금천을 제외하고 여기는 다 같은 라인이거든요. 같은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 강북.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금천이지만 자 중요한 거는 서울의 거의 끝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지역이요.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률이 올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시세 확인조차 대부분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게 지금 도봉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 거의 없거든요. 금천도 그렇고 중랑도 그렇고 노원은 더더욱 그렇고요. 강북 중에서도 뭐 신축이 있는 데는 지금 뭐 몇 개 없죠. 뭐 미아 뉴타운 해봤자 지금 뭐 한 10년 정도 됐고 아 기름 뉴타운 신축이 거의 다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강남의 집값은 지금 뭐 이미 일반인들 가기에 범접할 수 없어. 그럼 강남은 배제시켜 버린다는 거죠. 그럼 그 외의 지역을 찾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장이었는데 본격적으로 18, 19, 20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. 가파르게. 물론 여기도 계속 올랐지만 그런데 불과 2, 3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이요. 이렇게 상승률이 막 높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. 왜?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으니까. 노후된 아파트.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이쪽 지역에 거주를 한 경험이 있어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게 88년도 주공이었는데 88년도 그 준공이었으니까 지금 얼마가 됐나요? 거의 34년? 35년 정도 됐죠. 근데 제가 굉장히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기했던 건 쓰러져가 아파트가 막 층간소음 엄청 심해. 어? 그래서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갔어요. 근데 이때부터 17년, 18년 때부터 이 노원 쪽에서도
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. 왜? 재건축 이슈 때문에. 재건축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이슈들 때문에 이 노원 지역에 갭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현 정권 들어서 지금 투기를 막는 이제 대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갔었죠. 그런데 다시 매수세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또 많이 올렸어요. 왜?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다른 데 지금 서울에 뭐 지을 데가 없잖아요. 그럼 결국 여기 재건축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시간을 좀 더 땡길 수 있다는 거죠.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노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. 굉장히 많이 살아요. 노원하고 목동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나라의 3대 학군이 지금 대치동, 노원, 중계, 목동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한데 강남은 번외로 치고 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. 노원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노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가성비가 뛰어났던 지역이거든요. 좋아하는데 젊은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이 선호하지 않았다고요. 왜? 그냥 강남에서 먼 거 같으니까. 근데 사실상 잘 따져보면요.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. 여기 노원은요. 4호선도 있고요. 7호선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지? 4호선, 7호선 있어요. 4호선은 이제 동대문, 광화문 쪽으로 가서 종각 쪽으로 가기가 괜찮고요. 한 50분 정도 걸리고 7호선 강남구청까지는 한 뭐 1시간 정도 걸리겠죠? 전 주로 자차를 이용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예전에 할 때부터 여기 인프라는 굉장히 괜찮은데 단지 주택이 지금 낙후됐다는 거죠. 그럼 투자의 관점으로서 들어올 만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다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? 이 주공은 6억 이하는 지금 없죠. 거의 뭐 열 몇 평짜리 빼놓고는. 그럼 나머지는 지금 연끌을 해서든 뭘 해서든 지금 다 서울의 외곽 지역,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외곽 지역까지 지금 다 이미 포지션이 많은 사람이 다 들어와 버렸다고요. 그래서 이러한 비중이 점점 더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런 거예요. 지금 또 2021년이고 앞으로 부동산이 25년, 30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조정을 분명 받겠고 조정을 거듭나게 하겠죠. 근데 지금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. 내 우선순위에 없던 지역들이 있어요. 우선순위 없던 지역들. 그러한 지역들도요. 만약에 투자를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편견 없이 내가 다 볼 줄 알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한 번의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중랑 쪽 가면은 중랑 쪽에도 신축은 없거든요. 그래도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25평 기준으로 있는 데들은 있어요. 노원은 워낙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. 근데 문제는 주거 환경, 예를 들어서 주택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, 오래.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건축 이슈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고려해서 일단 내 집 마련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쪽 지역의 임장을 좀 열심히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메시지는 진짜 내 집 마련이 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 중에서도 찾으면 보일 거예요. 그리고 신혼부부분들, 직장인분들은요, 뭐 내가 가보지 않고 그냥 내 출퇴근거리 멀다, 남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이쪽에 거주할 때도요, 저한테 뭐 차로 뭐 맨날 뭐 두세 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. 근데 동부가서 진짜 막혀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정말 일찍 나가고 퇴근을 그냥 일찍 해버렸어요. 그렇게 역으로 하니까 차는 별로 안 막혔어요. 전철보다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해보지 않고 이 지역에 중랑 지역에 임장하지 않고 도봉 지역에 임장하지 않으면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이거를 판단하고 이걸 배제해 버리거든요.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좋은 그나마 좋은 물건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한 이 지역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본 것 같아요. 진짜 강북, 미아, 기름, 그 다음에 지금 좀 핫하고 있는 장애뉴타운 거기는 거의 지금 뭐 신축이 없고요. 이 지금 올라가는 게 신축이고 노원도 제가 정말 많이 가봤고 중랑구도 많이 가봤고 도봉도 엄청 많이 가봤고요. 금천구만 제외하고 제가 진짜 많이 가본 것 같아요. 한 부동산 3, 40군데와 한 달에. 그래서 아무튼 틈새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이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찾아보시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전부가 아니다. 그리고 남이 살고 있는 지역도 한 번씩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해 보시면서
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영상에서 그냥 제가 예전에 해왔던 그러한 뭐 경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고요.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코멘트 받으셔서 자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